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기분 나쁘네. 상대가 점점 나를 막대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겠단 말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 저도 조심하고 자주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습관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히렌초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배려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걸 당연시하는 것 같네? 고마워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이런 생각까지 해보셨다면 오늘의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보면요. 나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배려를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걸 배려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양보를 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입장차가 커지는데요. 나는 억울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저는 이런 배려를 수동적 배려라고 부르는데요. 살다 보니까 배려에도 종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동적 배려는 자신의 의견이나 기준이 없이 상대에게 맞추기만 하고 따라가는 형태를 띠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일명 삼무, 의견무, 경계무, 기준무.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왜 자꾸만 만만하거나 당연시되고 심지어 또 함부로 하는 사람까지 생기는지 원인과 함께 해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 없음. 가장 흔하면서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동적 배려인데요. 난 다 좋아. 네가 골라줘. 처럼 내 의견을 내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따라가는 식입니다. 이건 사실 정말 다 좋아서 혹은 상대를 배려하느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상대는 이걸 배려가 아닌 수동적 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가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다음은 어디 갈까? 난 다 좋아. 아, 그래? 열심히 찾는다. 다른 거 하면서 논다. 이건 배려가 아닌 수동적 태도처럼 보입니다. 상대가 다 찾고 따르기만 하겠다는 거니까요. 이런 태도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상대가 피곤해진다. 처음엔 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기준이 없나? 내가 다 정해야 되네? 부담스러운데? 진짜 좋은 거 맞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깨지는데요. 한쪽은 계속 맞추고 한쪽은 계속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배려가 아니라 한쪽 입장이 커지면서 입장이 줄어드는 사람은 자연스레 존중이 줄어들게 될 수 있는데요. 이거 사실 저도 좀 조심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일을 할 때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니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좀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 태도가 될 수 있더라고요. 요걸 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매력 없음. 의견이 없는 분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의견 없음이 취향 없음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색이 없는 사람, 매력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가 저에게 호감을 못 느껴요. 주변에서 저에게 호구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혹시 내가 이렇게 늘 좋다고만 하지 않는지, 의견을 내지 않고 내 취향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한데요. 표현을 하고 의견이 있지만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면 상대가 이걸 인지하고 알게 됩니다. 고마워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배려인지 그냥 수동적 태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 유용한 표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선택 열어두기. 조금 더 능동적 배려의 말로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A랑 C를 가보고 싶은데 너는 어때?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상대의 선택을 열어두는 식인데요. 다 같이 무언가를 고르는 상황에서도 선택지를 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고를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한두 개를 빼기.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다 좋아 보다는 한두 개를 빼보는 건데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중에 뭐가 좋아? 상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럴 때 요새 중식을 좀 많이 먹어서 중식 빼고는 사실 다 좋거든? 너는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이렇게 묻는 식입니다. 내 의견도 먼저 제시했으니 상대 역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내가 다 끌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상대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마음까지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습관. 두 번째, 경계 없음. 이 수동적 배려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요. 불편해도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조금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했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웃고 넘어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상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도 수위로 말해도 괜찮구나. 심리학에선 이걸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선을 넘었는데 내 경계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행동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사실 상대는 모릅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나만의 경계,
이 선을 보여주시는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상대가 정말 몰랐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스킬, 나의 경계를 감정 없이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 그분이 저랑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저랑 좀 다른 결이셔가지고요. 혹은 나는 이 분야가 좀 편안하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짧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좀 나는 편하게 들리진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맞지 않다, 편하지 않다 와 같은 나만의 기준, 표현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의 경계를 드러내세요, 선을 그으세요 하면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게 분위기 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웃으면서 간단하게 그 부분이 나한텐 편하지 않다 혹은 맞지 않는다 요 정도 표현만 해도요. 훨씬 더 부드럽게 나의 기준과 선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 바로 표정과 타이밍인데요. 항상 웃으면서 받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웃지 않아요. 살짝 무표정하거나 바로 즉답을 하지 않고 좀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면요. 상대는 약간의 긴장감이 생깁니다. 이건 침묵을 하는 효과랑도 비슷합니다. 바로 반응을 안 하면 다음 말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되죠. 예를 들어 상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너 그런 건 잘 못하지 않아? 이럴 때 바로 웃으면서 그래? 그런가? 하고 넘기면 상대는 내가 기분이 나빴는지 어떤 감정인지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는 그런 걸 잘 못하지 않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상대를 한번 보고 생각하는 표정을 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짝 무표정과 침묵만으로도 상대가 눈치챌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조금 더 무게감이 생깁니다. 나를 그렇게 봤구나. 좀 다르죠. 웃지 않는 것, 대답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경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습관, 마지막은요. 기준 없음. 수동적 배려를 자주 하시는 분들 다음의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는 상관없어. 아무거나 괜찮아. 이게 배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면 이게 수동적 태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나만의 기준이 없어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늘 맞춰주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아직 모르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좋다고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기는데요.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지? 이런 감정이 뒤늦게 생기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기분이 나쁜데 정확히 왜 기분이 나쁜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대답을 늦게 하거나 일부러 반응을 안 하거나 이상하게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걸 표현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수동공격이라고 하죠. 원래는 별로다, 싫다, 불편하다를 말로 해야 되는데요.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공격성을 띤 행동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요. 괜찮다며 무슨 생각인 거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뭐지?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간극이요. 사람들이 상대를 이 사람 별로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해놓고 다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아닌 티가 나면 그 순간부터 배려가 아닌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불편함이 쌓이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장되고 결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불편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나의 기준을 갖는 건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평소에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반드시 내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로 기록해야 정말 내 것, 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기준을 세웠다면 이 기준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언어를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갑자기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마치 쌈탁처럼 난 이게 좋아, 난 그건 안 할 거야 이러면 비호감이나 싸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조율의 언어는 상대의 생각도 포함해 보는 겁니다. 사실 나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가 별로라고 하니까 민트를 빼고 초코만 가도 괜찮아. 순수한 민트가 좋으면 초코 없이 민트도 좋고 이건 조율이죠. 내 기준을 없앤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을 드러내고 맞춘 거니까요. 그래서 조율을 할 때는 나의 기준과 함께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의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수동적 배려는 의견이 없고 경계가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습관들과 행동들이 나를 편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배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배려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갖고 배려를 하면 존중이 있는 배려가 되겠죠. 존중이 돌아오는 배려가 되겠죠. 배려는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릿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히릿들은 어떤 배려를 주로 하고 계신지, 오늘 이야기 중에 저처럼 평소에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히릿들만의 조율하는 언어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댓글로 얘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게만 걸으세요. 안녕. 뿅.